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했네요. 엑소모빌과 쉐브론 등 기업 실적이 저유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이것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2.3%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났네요. 이것이 금리 인상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증시 8월 증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강달러화,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우려하고 있는데요. 또 자동차주와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지난달 나왔던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분석한 리포트가 눈에 띄었는데요. 일본도 1990년에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책이 나오면서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금 상환 압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소비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토픽스 지수가 70% 넘게 하락하는 동안 급등했었던 그런 섹터, 제약, 식품, 소매업종 강세가 있었다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불황기 일본 소비 패턴을 고려해서 저가형 합리적인 소비 관련주로 음식료나 식자재 유통 쪽을 또 가치형 소비 관련주로 자전거주나 엔터주를 추천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장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8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분위기가 서로 다릅니다. 오늘도 코스닥의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똑 떼내서 보면은요. 오늘 장에는 튼튼한 창보다는 큰 방패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의 등락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합권에서 벗어나면서 낙폭을 굉장히 빠르게 키우네요.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현재 상황은 1%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20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0선대에도 아슬아슬한 모습인데요. 현재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럼 분봉으로 현재 구간까지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종가와 좀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이 됐고요. 9시 구간에는 2020선을 중심으로 좀 등락이 이어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9시 후간에 빠르게 좀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는 2010선까지 밀려 내려온 거죠.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안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현재 320억 원 정도로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의 매물이 한 400억 원 정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부터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서서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매도 물량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받아내는데요. 현재 개인도 강하게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600억 원 정도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으로 전환되는 업종도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조정을 받는 쪽 보시면은 화학 섹터입니다. 2.6%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석유화학과 그리고 정유 쪽 모두 다 움직임이 부진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이 에너지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종목군들의 급락이 나왔고요. 또 지수도 이런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우리 증시에도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잠시 후 종목군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운송장비, 보험, 제조 순으로 1에서 2% 안팎의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가장 좋은 쪽이 통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는데요. 앞서서 이 큰 창보다는 큰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이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이미 실적 발표가 끝났고요. 이와 함께 배당 계획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바닥을 지났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뒤따르면서 현재 3사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 자리 잡고 있고요. 통신 업종 지수도 1.5%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 유통, 전기가스, 섬유 의복 순으로 0.5% 안팎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부진한 섹터들, 굵직굵직한 경기 민감주들의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앞서 확인해 보신 화학 종목들 급락이 나옵니다.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점을 찍었다. 실적이 서서히 좀 꺾일 것이다. 하반기에 대한 부진한 이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서서히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은요, 지금 한화케미컬이 3%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효성이 3% 정도, 그리고 롯데케미칼과 LG화학, SK이노베이션도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유화도 현재 8% 정도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오일도 6%의 약세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롯데케미칼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죠.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정말 굉장한 롤러코스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이었지만은 서서히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롯데케미칼 월요일장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추가로 약세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민감주 종목군 보시면은요, 자동차와 IT, 국내 산업의 양대 마차가 좀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2%대, 현대차와 기아차가 나란히 2에서 3% 정도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IT 쪽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1에서 2%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더라도 캔들 확인해 보시죠. 일제당 음봉입니다. 오늘장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경기 민감주들 가운데서는 상승으로 좀 전환되거나 낙폭을 만회하는 종목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이어서 개별 이슈가 있는 그룹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TV를 보신 분들은 아마 모두 다 접하셨을 뉴스입니다. 이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편 3사까지도 이 롯데그룹의 왕자의 난과 관련해서 대서특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 지분 경쟁은 이 투자자들이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뿐더러 이 투자 심리까지도 빠르게 위축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롯데그룹 지난주 후반과는 사뭇 다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지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일부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현재 쭉 보시면 일제히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 칠성 우선주가 두 자릿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 칠성 6%대, 롯데 제과, 롯데 쇼핑할 것 없이 4에서 5%대 고르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현대정보기술 이 종목도 큰 그림에서는 롯데가의 이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이 종목만이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동반됩니다. 왜냐면은요, 이 롯데 현대정보기술 이 업체 그리고 현재 왕자의 난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로 바로 신격호 전 총괄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 복지재단 이사장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 신 이사장이 현대정보기술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앞으로 왕자의 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장중한 때 상한가 기록하다가 현재는 약간은 좀 상승 탄력 둔화되면서 22% 그래도 2,000원권 부근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나 시장이 출렁거려도 이 불변하는 재료가 있죠. 바로 실적입니다. 오늘 실적과 관련해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그룹주 체크해보면 좋은 쪽은 S&T그룹입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도 흐름 양호하고요. 안 좋은 쪽은 종근당그룹입니다. 일단은 1분기에도 이 S&T그룹 사실은 좀 시총 사이즈도 제한적이고 유통 주식 수도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시장에서 관심 갖지는 않는 섹터였는데요. 지난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그룹주들이 동반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도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요. 이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 소식
소식으로 인해서 S&T 중공업이 현재 4%가량, S&T 홀딩스도 흐름 양호합니다. S&TC, S&T 모티브 모두 다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츠 중금증권도 호실적 영향 받으면서 장 초반에는 상당히 크게 올랐지만 현재는 상승폭 약간은 좀 둔화됐고요. 이 밖에도 AP 시스템, KTNG, KT, 호텔신라 모두 다 호실적이었습니다. 특히 호텔신라가 현재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우선주 동반 상승입니다. 동부화재도 양호하고요. 반면에 종근당은 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도 나왔습니다. 그룹주 모두 다 부진하고요. 4에서 7%대 약세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좀 집계되지 않았는데요. 이 CJ 프레시웨이도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 내용 스튜디오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으로 급등 흐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출발부터 좋았고 또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식자재 유통이 끌고 급식이 밀고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요.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예상치를 22% 상회하는 2분기 영업이익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전 부문이 고르게 매출 두 자릿수가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CJ 프레시웨이의 2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분기 매출액이 5,178억 원, 또 영업이익이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7%, 또 37.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을 22%나 상회했는데요. 식자재 유통 부문과 또 급식 부문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21.6%, 또 29% 증가했습니다. 우선 식자재 유통 부분에 있어서 워커힐, 파카 하얏트, 또 드롭탑 등의 거래처로부터 신규 수주로 인한 매출 증가가 있었고요. 사업 모델 재정비로 인한 기저효과를 누린 1차 상품 도매와 또 원료 유통 부문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급식 부문도 병원, 컨세션, 레저 경로 수주 증가로 인해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리뷰, 식자재 유통에서의 독주가 시작됐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식자재 유통에서의 독주가 시작됐다고 했고요. 외식 급식 유통과 이 단체 급식 부분의 매출이 확대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던 외식 급식 유통과 이 단체 급식이 6월 메르스 영향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이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했는데요. 그중 단체 급식 매출액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단체 급식 매출이 2,820억 원을 기록할 거라 예상했는데요. 특히 병원 쪽 환자 치료식의 수요 증가로 3년 뒤에는 이제 가장 오른쪽 막대 그래프인 이 단체 급식 매출액이 4,7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마리 토끼 잡는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식재 유통 또 급식 부문 모두 신규 수주로 인한 매출 증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쟁사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데요. 신영증권 역시 이 식자재 유통과 급식 부문 모두 신규 수주로 인해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기존 거래처가 421개에서 493개로 늘었는데요. 전문성을 요하는 치료식 등의 분야에서 프레시웨이의 브랜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했습니다. 작년부터 법인으로 편입된 프레시원 7개 법인이 약 35%의 매출 증가로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급식 부분에서 특히 병원, 컨센션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있고 또 체인형 외식 업체 등으로의 식자재 유통을 확대하면서 경쟁사와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CJ 프레시웨이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97% 상승한 7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CJ 프레시웨이 호실적에 오늘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또 이 레포트도 자세하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다른 식자재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함께 좀 묶어봤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아무래도 좀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캔들 보시면 윗꼬리를 달면서 다소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약간은 좀 따라가는 영향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신세계 푸드와 현대 그린 푸드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 푸드 흐름 상당히 양호한데요. 6%의 상승 흐름, 현재는 21만 6,500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봉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으로 보시더라도 장 초반에 좀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는 이 6% 정도의 상승 흐름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 열시 구간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그린 푸드도 소폭이지만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드웨어는 오늘 다소 부진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종목이 7월 달에 80% 이상 급증했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가파르게 오른 만큼 약간은 좀 쉬어간 모습 오늘장에서는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식자재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흐름 상당히 양호하다는 건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분위기가 양호하다라고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현재 상황 보시면은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후반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올랐는데요. 이거를 연속 상승, 하지만 오늘장에서 탄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일선, 60일선 뚫고 내려가면서 데드크로스 맞물려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상승 탄력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이 위기를 좀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0.03% 상승하면서 725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폭의 상승, 강보합권이고요. 이어서 분봉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분봉 보시면은요. 출렁거림은 제한적입니다. 지난주 후반과 같은 롤러코스터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갭상승 출발이고요. 9시 30분 구간 732포인트에서 장중 고점 다지고 현재는 약간의 좀 출렁거림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730선 위아래로의 제한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급 보시면은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현재 코스닥 강하게 좀 매도하고 있는데요. 23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고요. 기관의 매물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중 내내 매도 포지션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70억 원 정도 쏟아지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바로 넘어가 보죠. 선물 9월물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선물지수 240선대 중반입니다. 현재는 지금 지난주 후반에도 서서히 좀 밀려나더니 오늘장 추가적으로 좀 빠지면서 240선 초반입니다. 241.80포인트입니다. 현재는 0.66% 하락이고요. 마지막으로 선물 쪽에서의 수급 포지션도 체크해 보시죠. 개인의 물량부터 보시면은 현재는 770계약 정도 매도 우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지금 유가증권 시장과 그리고 코스닥 선물까지도 모두 다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입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는 1000계약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